네, 안녕하십니까. 도기환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이제 읽어드릴 기사는 뭐냐면, 이제 공공개발로 인한 이제 피해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상 제가 이제 작년 또는 금년 초에, 이제 또 방송을 해드렸었고,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이제 법률이다. 이런 구상은, 왜 이렇게 많이 할까? 이 정권 들어와서는 거의 다 지금 위헌 사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위헌 법률이 너무 많이 있고요. 현재 이제 저희 협회에서 내놓은 위헌 소송도 있지 않습니까? 종부세. 법인의 종부세를 이제 단일 과세한다. 그죠? 단일 과세하고, 일절 소급표를 해버린다. 그래서 한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사놓은 부동산까지도 멀쩡하게 오늘부터 줄을 끊고 옛날 거 다 포함해서 갑자기 종부세를 단일 과세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과 법인을 원래는 똑같이 취급했는데 법인은 무조건 나쁜 놈이 돼가지고 법인은 최상한치 최상위로 단일 6%의 종부세를 내게 한다. 자, 요게 위헌이라고 해서 위헌 소송을 내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위헌과 관련된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법률도 제가 이제 장담컨대 위헌 소송을 누군가가 제기를 할 겁니다. 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은 이 법률, 이 악법에 적용된 사람들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위헌 사유다, 이게. 위헌입니다, 이런 거. 정말로 국민을 괴롭히는 정권이 탄생했죠. 절대로 이런 황당한 법률을 내는 애들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공산주의 악법이죠. 제가 그 당시 4개월 전에 방송할 때도,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후보지 될 줄 몰랐는데 공공개발의 사업지에 선정이 되면 바로 그곳에 있는 집들은 전부 다 현금 청산을 해서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말로는 서민을 위한 정권 그러는데 하는 정책마다 서민들을 최고로 밟아버리는 정권이죠. 정책이 전부 다 서민들이 제일 먼저 1순위로 죽고, 말로는 부자들을 조진다라고 말을 하죠.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주민들의 거주권, 그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뺏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면 내가 이 동네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았어요. 수십 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왜냐? 언제부터? 금년도 6월 29일 날 이전에, 그죠? 이전에 살았어. 집을 샀는데, 이때 말고 이렇게 봅시다. 7월 1일 날 내가 집을 샀어. 금년도에. 그리고 나서 10년을 살았어. 이곳에. 10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 지역에 개발을 한대. 11년째. 그죠? 지역 개발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내가 10년간 이 동네에 살았어도 11년째 개발하면서 집을 뺏어버리고 현금 청산하고 끝내버립니다. 나가라. 이 동네에서.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서 몇 년을 살아도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황당한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거죠. 지금부터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에 서울 서대문구 인근 빌라 계약을 마친 A씨는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8월 3일 자신이 주택이 있는 지역이 6차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을 산 건 7월 10일이죠. 그리고 나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8월 3일 날 여기가 공공주택 복합사업지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은 현금 청산자가 되는 거예요. 왜? 금년도 6월 29일 이후에 집을 샀거든요. 그러면은 공공개발을 하면서 여기에 뭐 임대아파트 지으면서 이 사람은 돈 주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야 돼요. 자기 집을 뺏기는 거죠. 보통은 개발이 되면 개발 이익이라는 게 생기고, 이 개발 이익을 현재 자기의 부동산을 통해서 이득을 보죠.
근데 이득을 다 뺏어버리고 현금 청산해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이익 같은 거를 0으로 만들어 버리고 더더군다나 이 동네에 살지도 못하게 해놓고 현금 청산해서 내보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완전히 황당하죠? 황당하죠? 자, 금년도 6월 29일 이후에 어떤 집을 샀는데 그 자리가 갑자기 5년 후, 10년 후가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공공주택 후보지로 선정이 되는 순간 집 다 뺏기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거는 100% 위헌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산주의법이고 재산을 뺏어버리는 법이죠. 공공이라는 단어가 공산주의 공짜랑 같은 거죠. 그죠? 공공 어쩌고 하면은 벌써 강제적으로 재산권을 뺏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자본주의하고 가장 배치가 되는 법률이다. 이런 법률은 사유재산권하고도 배치가 되는 법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법은 제가 장단컨대 위헌 소송을 걸면은 위헌이 맞을 것이고, 물론 헌법재판소가 현 정권의 눈치를 엄청 보죠. 눈치를 보니까 조금 예민한 것은 빨리 안 합니다. 이건 나중에 합니다. 판단을. 이렇게 될 것이고,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이런 법은 바로 사라질 겁니다. 있을 수 없는 법이죠. 최근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했던 말이 부동산 정책을 전부 다 원점으로 돌아가야만 정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이 사람은 부동산을 좀 아는구나.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현행법을 따르면 6.29 이후에 등기를 마친 소유주는 추후 공공복합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현금 청산이 된다. 현금 청산이란 건 말 그대로 감정가액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좀 싸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할 때는 감정가로 가져가고, 최근에 또 법률 기사 보니까 보통은 증여를 할 때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는데, 공시가격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기는데 이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기겠대요. 그러면 같은 아파트여도 같은 아파트 옆에 있어도 실거래가가 각기 다른데 어떻게 실거래가가 표준이 돼서 조세의 표준액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딱 국가가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데 이제는 증여도 실거래가로 하겠대. 그럼 실거래가라는 것은 각각 주인마다 다르고 어떤 판매하는 시점마다 다르는 것이죠. 뭐 이사철에 내보내면 실거래가가 올라갈 거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은 돈대로 뜯어가고 자기들은 돈을 내줄 때는 현금 청산할 때는 감정가액으로만 하고. 야, 이거 대단한 애들인 거죠. 근데 일반 국민이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한테만 관심이 된다는 거라서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는 임차인과 젊은 청년들은 이런 폐해를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A씨와 같이 해당 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되기 전에 주택을 매수했거나 계약 이후 후보지 발표가 났어도 예외가 아니래.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산 집이 언제든지 수용이 되는 순간 쫓겨난다. 불안하죠? 네. 현재 A씨는 배액 배상금을 내고 계약을 파기해야 될지 고민 중이다. 해당 지역이 공공개발 사업의 후보지가 될지도 몰랐다. 누가 모르죠. 이거는 국가가 지 맘대로 하는 거니까. 나 같은 케이스는 누가 보상해 주냐. 근데 이런 법률을 만든다고 막 했었어요. 얘네가. 근데 국민들이 모르는 게 세무사들도 세금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자주 바뀌니까. 그리고 너무 복잡하대요. 그런데 일반 국민인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요거가 나왔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한번 방송한 적이 있어요. 이사 대책하면서 2월 5일에서 2월 5일 이후부터 취득한 것은 전부 다 현금 청산하고 내쫓아 버리겠다라고 했던 것을 그 당시에 연기를 한 거죠. 6.29로. 2월 5일이었어요. 원래 이사 대책을 하면서. 억울하게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6.29 이후에 발표된 후보지가 대표적인데
해당 구역이 후보지가 될지도 모르고 주택을 매수한 경우 예외 없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 근데 문제는 이 지역에 한 5년 살다가 갑자기 현금 청산 대상되고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도 하고 재개발도 하는 거고, 이 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면은 재개발을 기대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새로 아파트를 얻으면서 시세 차익을 보는 것도 보편적인 우리의 이제 자본주의의 생리인데, 국가가 뺏어버리고 넌 나가. 즉, 국가가 이득을 다 가져가겠다는 거죠.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정권으로 보면 독재가 되는 거고, 이런 게 공산주의 제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희한하죠? 같이 사는 공산주의 같으면 사는 사람이 좀 편해야 되는데 항상 괴로워요. 그죠? 최근 발표한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나오면서 혼란이 있는. 이거는 예측된 부분인데, 아니, 공무원들이 멍청한 건지, 이거는. 공무원들이, 위에서 민주당하고 얘네들이 정권이 청와대가 조진다고 해도 공무원이 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또 잘릴까봐 겁나니까 이거는 계속 악법이 탄생되는 거죠. 참 보면. 자, 중구의 한 단독주택 등기를 마친 B씨도 하나인데 6월 30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6.29 이후에는 무조건 현금 청산인데 6월 30일 날 했네, 이 사람은. 그래서 근데 B씨는 3월 달에 계약하고 3개월 후에 등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6.29가 넘은 거야. 그래서 입주권을 받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다는 공공주택 특별법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웃긴 게 봐서요. 개발 사업지로 선정된 곳에 투기를 위해 들어오는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래. 이게 무슨 개법입니까? 그죠? 이건 개법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투기를 위해 들어오는 세력을 차단할 거면 공공개발 사업지로 선정을 할 때 선정을 앞두는 내부 상태 있잖아요. 예를 들면 7월 1일이다. 어떤 논의 중일 때 미리 어느 정도의 그 사전 공고 같은 걸 하죠. 공고를 하고 나서 시행이 일단 있으면 공고와 시행의 기간 차이를 6개월, 2개월 주는 게 아니고 몇 개월 안 주는 거야. 짧게 주는 거지, 이 기간을. 짧게 주면 이 사이에 입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고를 미리 하면 현재 주민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안 팔죠. 안 팔 거 아니겠어요. 오른다고 공지를 하면. 그러고 나서 그 발표하는 날부터는 취득하면은 청산이다라고 정하는 거죠. 이게 지금 재개발 사업할 때 관리 처분 기준으로 주택을 주냐 안 주냐라고 하는 이 방식을 쓰면 되는데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지금부터 2021년 그죠? 2021년 6.29 이후에는 앞으로 20년 후에 20년 동안 그 집에 살아도 뺏어가 버리겠다는 이런 황당한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에 있는 관리처분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실상 투기 세력 차단을 위해서 쓰는 장치거든요. 근데 얘네가 뭐든지 보면 이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하던 애들이 와서 그런지 뭐든지 부실합니다. 초딩생 같은 정책을 쓴다, 이게. 예. 문제는 개발 사실을 모르고 실거주를 위해서 주택을 매입한 A와 B씨는 억울하게 현금 청산을 당할 위기에 놓인 소유주 30명은 온라인 모임을 개최하고 집단행동 준비 중이고 국민청원이나 서명 이런 거 필요 없어. 헌법 소원해야 돼. 집단행동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후보지가 될지 모르고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도 예외 없이 청산된다는 조항은 사실상 소급 적용이다. 이 정권 들어와서 소급표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 자체가 문제가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다, 이게. 뭔 변호사가 있나 보죠. 현금 청산은 이사 대책 나왔을 때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 권리 산정일 이후 후보지가 산정된 곳에서는 이 같은 청산 논란이 거세질 것이다. 이거는 악법 중 악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건 알아놓으세요.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불안해서 집을 못 사요. 6.29 이후에 지금 이미 해당된 거죠. 오늘이 8월 며칠이니까. 그죠? 이미
지금부터 어떤 지역에 경기도든 서울이든 수도권에 어떤 집을 산 거야. 광역시에. 근데 그 자리가 갑자기 공공개발의 후보지로 딱 돼버려. 그럼 무조건 현금 청산하고 쫓겨나요. 이미 6.29 이후부터는. 이게 법입니까? 이 법의 실체를 알면 과연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